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지막 수업.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그리고 쿄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들이다. 이들은 경영에 관한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나모리 가즈오는 쿄세라의 경영에서 물러난 후 당시 만성적자로 망해가던 일본 항공의 회생을 위해 78세가 되던 2010년 무보수로 일본 항공의 경영을 맡아 1년 9개월 만에 흑자로 회사를 살려낸 인물이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며 망해가던 일본 항공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한 그는 경영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경영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영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기업의 구성원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기업의 경영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이나모리 회장은 이런 경영자의 무거운 책임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이익을 내서 모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치열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의 창업 당시 일본은 버블로 한껏 부풀어 오른 경기 상황이었기에 현재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므로 이제 와서 이 책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책에는 작게 회사를 창업하여 그 회사를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망해가던 회사에 들어가 회사를 살려놓은 그의 드라마 같은 경험들이 녹아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대를 떠나 경영인이라면 깨닫고 도움을 받을 만한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떠드는 그저 그런 경영 이론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들은 모두 성장시키고 회생시킨 선배의 조언은 경영 일선에 몸담고 있거나 앞으로 전문 경영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책이었다. 그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며 평생을 공부하며 깨달은 경영의 원칙을 경영의 12개조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12개조를 순서대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그가 창업한 지 3년 만에 젊은 사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달라며 그를 압박하는 일이 일어난다. 며칠을 두고 그들과 얘기를 나눈 그는 기업을 경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기술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영자 자신이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도 사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경영이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사원들이 행복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기업은 경영자의 사심에서 벗어나 대의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공명정대한 사업 목적이나 의의가 있어야 사원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얻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또 경영자 자신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경영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는 점도 그는 깨달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은 그는 물심양면으로 전 사원의 행복 추구를 기치로 내세우게 된다. 경영자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할까? 이에 대해 그가 겪은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교세라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 몰랐던 그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소책자 PHP를 사서 읽었다. 그는 사원들과 그것을 정독하고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 무렵 고노스케의 강연회가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업무 도중에 짬을 내어 달려갔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 맨 뒤에 서서 강연을 들었다. 고노스케는 댐식 경영을 설명했다. 비가 내리면 댐에 물을 담아 홍수를 막고 햇볕이 날 때 방류하여 물 부족을 해결합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이 나면 그것을 축적해 경기가 나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댐과 같은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나이 드신 분이 질문을 했다. 고노스케 씨의 훌륭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댐식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저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노스케는 그 질문에 한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가 고노스케라면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고노스케는 호흡을 가다듬고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먹는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질문자께선 마음먹는 순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실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된다는 생각부터 하십시오.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말을 꺼내게 된다. 우리가 해온 일들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아메바 경영이 그것이다. 경영을 반석에 올려놓으려면 정교한 관리 회계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그가 교세라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심해 만든 것이 바로 아메바 경영이다. 아메바 경영은 일반 재무회계와 달리 경영자가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 회계 방식으로 교세라에는 지금도 10여 명으로 구성된 아메바라는 소집단이 1000개 이상 짜여져 있다. 각 아메바의 리더가 마치 중소기업의 경영자처럼 자신의 아메바 경영을 하고 있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각각의 아메바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는 독자적인 지표로 수지를 표시한다.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아메바 매출에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그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숫자를 지표 삼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그들은 시간당 채산제라고 부른다. 교세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매월 말 결산을 하면 다음 달 초에 부문별로 시간당 채산표라는 형태로 실적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시간당 채산표를 보면 어느 부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모든 아메바 단위들이 각자의 채산성을 매달 집계하고 어떤 점을 개선할지 고민하고 수정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숫자를 보면 이번 달에는 전기요금의 비중이 너무 크다와 같이 원인을 명확하게 찾게 되고 그에 필요한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아메바 경영으로 교세라는 리먼 쇼크 직후의 한때를 제외하고는 창업 이래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어떤 해에는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수익의 기업 체질을 갖추는 데에는 다른 회사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는 독창적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경영의 실상을 채산표 등으로 잘 보여주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사원들이 나서서 매출 최대, 비용 최소라는 경영의 요체를 끊임없이 추구했다. 바로 이런 점이 고수익 체질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이나모리 회장은 말한다. 이렇게 이 책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의 경영 12개 조가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통찰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번 읽으며 도움을 받고 싶은 책이다.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지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